은하란 우주에 있는 별을 비롯한 여러 물질 등이 중력에 의해 묶여 이루는 거대한 천체를 뜻합니다. 축구팀 중에서도 마치 별이 모인 은하와 같이 당대 최고의 스타 선수들이 모인 곳이 있는데요. 오늘은 스페인어로 은하를 뜻하는 갈락티코라는 정책을 펼치는, 즉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영입하는 클럽이자 UEFA 챔피언스 리그 최다 우승팀 레알 마드리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에는 갈락티코라는 특별한 스타 영입 정책이 있습니다. 갈락티코 정책은 2000년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구단의 우승을 위해 은하계에서 유명한 스타들을 다 데려오겠다라고 한 취임 공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지단과 같은 슈퍼스타를 공격 자원으로 영입하는 반면 레알 마드리드 혹은 다른 클럽의 유소년 팀에서 수비수를 충당한다는 정책이었는데, 당시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팀에서 1군으로 올라온 수비수 파본이 좋은 활약을 보여준 사례였기에 이 정책을 가리켜 지단 앤 파본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2000년 루이스 피고를 라이벌 바르셀로나에서 데려온 것을 시작으로 2001년 지네딘 지단을 영입하며 스타 군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 결과 레알 마드리드는 0001 시즌 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0102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레버쿠젠을 꺾고 구단의 9번째 빅2어를 들어올리며 성공적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에도 호나우두, 베컴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을 영입하며 별명 그대로 은하계를 형성했습니다. 화려한 선수들과 함께 지구방위대를 구성하며 출범한 갈락티코 정책은 기대와 달리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호나우두와 베컴을 영입하며 지구 최강의 공격진을 구축한 반면 살림꾼 역할을 수행하던 마케렐레와 베테랑 수비수 이에로를 떠나보낸 레알 마드리드는 공수 간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스타들을 하나로 묶어야 할 감독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델보스케 이후 안토니오 카마초, 가르시아 레몬 등의 감독은 한 시즌을 채 버티지 못하고 교체되었습니다. 반면 공들였던 베컴의 영입 경쟁에서 패한 바르셀로나는 노선을 바꿔 호나우지뉴를 영입합니다. 호나우지뉴는 별명 그대로 외계인 같은 활약을 펼치며 팀에 2차례 리그 우승을 가져다 주었고 0506 시즌에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견인하며 바르셀로나의 성공 시대를 열었습니다. 위기를 맞은 레알 마드리드는 2006년 우승 청부사 카펠로 감독을 선임했고, 카펠로는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듯 0607 시즌 리그 우승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베컴은 시즌 초 다소 중용되지 못했고 시즌 종료 후에는 팀을 떠나며 갈락티코는 막을 내렸습니다. 축구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한 지구방위대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성적으로 막을 내렸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상업적으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막대한 이적료로 베컴을 영입했지만 이를 능가하는 엄청난 수익을 거뒀으며 포브스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 축구구단 가치 순위에서 수위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피파 선정 20세기 최고의 팀 레알 마드리드는 강한 팀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에 호화 스타 군단이라는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더해져 하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페레스 회장은 갈락티코 정책을 통해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축구팀을 만들었으며 이는 분명 축구사에 기록될 하나의 역사입니다. 스페인의 두 명문 구단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간의 경기 엘 클라시코는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아는 세계 최고의 라이벌 매치입니다. 두 팀 간의 라이벌전은 단순한 축구팀 간의 경기가 아닌 스페인 내 뿌리 깊은 지역 갈등의 대리전입니다. 즉, 이 경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15세기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국왕은 혼인을 통해 연합하여 이후 스페인 왕국을 세웠습니다.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하는 카스티아 왕국의 주도로 스페인 왕국이 세워졌지만 아라곤 왕국의 카탈루냐 지역은 통합 이후에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어나갔습니다. 자치권을 유지하던 카탈루냐는 18세기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에서 줄을 잘못 써 전쟁에 패하며 스페인에 귀속되었고 20세기 초 잠시 독립하는 듯 했으나 1936년 스페인 내전에서 패하며 다시 한번 자치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내전을 통해 정권을 잡은 프란시스코 프랑코는
카탈루냐의 언어와 깃발의 사용을 금지시키며 탄압했습니다. 축구장에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팀 표기명 FC 바르셀로나를 스페인어식 표기법인 CF 바르셀로나로 강제로 바꾸고 지역 깃발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프랑코의 행동은 FC 바르셀로나의 팬들을 자극했고 카탈루냐 사람들은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장인 캄프누에서 카탈루냐 언어로 응원하고 스페인 국기가 아닌 카탈루냐 국기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 프랑코 장군에 대한 울분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기에 FC 바르셀로나는 카탈루냐 사람들에게 저항의 상징이었으며 축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 팀이었습니다. 반면 레알 마드리드는 프랑코의 탄압 없이 구단을 운영하며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에 꾸준히 제동을 가는 팀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통일 스페인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카탈루냐의 독립운동과도 같이 안정적인 성공 가도를 꿈꾸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바르셀로나는 큰 암초였고 두 팀 간의 치열한 경쟁은 지속되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와 함께 세계 3대 테너 중 한 명인 플라시도 도밍고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태어나 레알 마드리드를 응원하는 것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는 지금 나오는 창단 100주년 기념곡과 챔피언스리그 10회 우승 기념곡을 녹음하여 발표할 정도로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습니다. 한편 바르셀로나 출신의 또 다른 테너 호세 카레라스는 FC 바르셀로나의 팬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카레라스는 인터뷰를 통해 FC 바르셀로나를 응원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언어를 지지하는 것과도 같다. 나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스포츠 단체다라고 말할 정도로 FC 바르셀로나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냈습니다. 성악계의 두 거두는 앙숙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좋은 라이벌이자 친구였습니다. 도밍고는 카레라스가 백혈병에 걸렸을 때 자신의 재단을 통해 익명으로 후원했을 정도로 둘 사이는 각별하다고 전해집니다. 언젠가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도 이들과 같은 우정을 맺는 날이 오겠죠. 현존 스포츠 대회 중 가장 많은 상금을 주는 대회로 알려진 UEFA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 최강의 축구팀을 결정하는 대회입니다. 경기 수준으로는 월드컵보다 앞선다는 평을 받는 이 대회는 말 그대로 유럽 챔피언들의 리그입니다. 단 한 번의 우승만으로도 평생을 자랑할 수 있는 이 대회를 레알 마드리드는 무려 13차례 우승했습니다. 이는 통산 2위 AC 밀란과 3위 리버풀의 우승 횟수를 합한 대기록입니다. 유러피언컵이 첫 출범한 1950년대 중후반은 마침 레알 마드리드의 전성시대와 겹쳤습니다. 당대 최고의 선수 디스테파노, 푸스카스, 펜토 등을 보유한 레알 마드리드는 저승사자 군단이라 불리며 무려 5시즌 연속 유럽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후 다소 주춤한 레알 마드리드는 65-66 시즌에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후 30년간 챔피언스 리그와는 연이 닿지 못했습니다. 80년대에는 부트라게뇨, 미첼, 안토니오 카마초 등을 앞세워 유럽 강팀으로 자리매김했지만 2회의 UEFA컵 우승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잠자고 있던 챔피언스 리그 DNA를 일깨운 감독은 명장 하인케스였습니다. 하인케스 감독은 97-98 시즌 이에로, 라울, 모린테스, 카를로스, 레돈도 등과 함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으며 이후 델보스케 감독이 2000년대 초반에 2차례 우승을 추가하여 9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홉수라고 해야 될까요? 10회 우승인 라데시마에 도전하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01-02 시즌 우승한 이후 레알 마드리드는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탈락했습니다. 04-05 시즌부터 09-10 시즌까지는 6시즌 연속 16강에서 탈락하며 16강 마드리드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한 레알 마드리드는 13-14 시즌 마침내 오랜 염원인 10번째 우승 라데시마를 달성했습니다. 공격에서는 대회 득점왕 호날두가 무려 17골을 기록했으며 월드클래스 수비수 라모스는 절정의 기량을 자랑하며 팀의 우승을 견인했습니다. 라모스는 결승전에서 시메오네 감독이 이끄는 돌풍의 팀이자 지역 라이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로 후반 추가 시간 극적인 동점골을 만들어내며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레알 마드리드는 연장전에서만 3골을 넣으며 4대1로 승리했고 라 데시마를 완성했습니다. 지단 감독 부임 후에는 팀이 완성되어 무려 3시즌 연속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지단의 레알 마드리드는 1993년 챔피언스리그 출범 후 첫 대회 2연패를 기록한 팀으로 역사를 썼으며 바로 다음 대회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며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13회 우승 라 데시모 테르세라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호화로운 스타 군단의 뒤에 담긴 인간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소개해드립니다. 현재 그라나다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 헤수스 바이오는 스카이 스포츠 인터뷰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에서 선수 생활을 함께한 동료들에 대한 썰을 풀었는데요. 먼저 호날두는 거의 인간 복사기 수준으로 매일 동료를 관찰하고 따라하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바란의 흉내를 그렇게 잘 냈다고 하네요. 수비 핵 라모스는 라커룸 최고의 DJ로 마르셀로는 라모스의 노래에 힘입어 하루 종일 춤추고 노래했다고 합니다. 진중할 것만 같은 인상의 마르코 아센시오는 경기 전후를 가리지 않고 농담을 하는 소문난 장난꾸러기라고 합니다. 아센시오의 해피바이러스는 팀 분위기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하나 더. 아센시오는 최근 라리가 3국에서 개최한 선수 대상 온라인 축구게임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빨리 부상에서 회복해서 경기장에서도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한편 UFO 프리킥의 주인공 호베르투 카를로스도 자신이 레알 마드리드에 몸담은 시절 이야기를 했는데요. 카를로스는 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1993년 호나우두를 처음 만난 이후로 늘 그와 같은 방을 썼으며 선수 시절 아마 내가 호나우두의 와이프보다 더 많이 잤을걸? 이라는 도발적인 인터뷰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당혹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빈틈없어 보이는 스타 군단 레알 마드리드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인가 봅니다. 오늘은 은하계 최강의 팀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재밌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